마지막으로 이제 섬 속에서 또 섬으로 갑니다. 마라도? 네, 성산일출봉에서 배를 타고 진짜 우도로 갑니다. 오도? 네, 우도로 가면은 밤수지 맨드람이라는 속기 있어요. 네. 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방인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책방일 수도 있는 밤수지 맨드람이라는 것은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책방 이름을 따오셨다고 하는데 네. 우도는 날씨에 따라서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기 때문에 배가 뜨면 오픈을 하시고 배가 못 뜨면 비정기적인 휴일이 되는 그러니까 섬 속의 섬에 있는 오지의 책방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책방지기가 큐레이션하고 손글씨로 추천한 책들이 있고 독립 출판물들과 사진 도록이나 엽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도 아카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도의 자연을 모티브로 오브제들을 만드는 곳에 굿즈들도 있어요. 땅콩이나 산호 조각이라던가 이제 산호 조각은 외부로 반출이 안 되니까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도의 바람이나 섬 이런 뿔소라 같은 것들을 오브제로 만들어가지고 굿즈를 많이 파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굿즈들도 거기에서만 살 수 있더라고요. 또 드립커피랑 제주 특색의 음료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을 주제로 전시와 행사를 주기적으로 여시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책들의 행사들이 다 여기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작가와의 대화, 뭐 사파 원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또 있는 서점이더라고요. 특이한 게 이런 행사를 열 때마다 우도면 이장님이 화환을 보내세요. 아 진짜 내심 그 우도라는 공간 사람들도 이런 책방을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제가 그 공간에서 되게 원래는 한 30분 정도만 있으려고 갔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배 시간을 계속 미쳐가지고 한 3, 4시간을 있다 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되게 친절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섬이라서 그 행사 같은 거 막 일정에 맞게 열고 그러진 못하시겠네? 이제 근데 그런 일정에 어쨌든 최대한 그런 날씨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지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을 일부러 비정기적인 휴일이라고 해놓고 매일 여시는 거죠.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날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위치한 동네 서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군의 마음을 움직인 책방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거기 아까 저기 어디였지? 도시여행자? 전 거기가 좀 기억에 남네요. 거기 정말 재밌어요. 그분은 진짜 대전 가이드, 뭐 여행 이런 걸 물어보면은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완전 대전 초돌이? 대전 초돌이. 그거를 본인이 자칭 타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대전에 가면 꼭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위치가 또 마침 성심당 빵집 근처예요. 대전하면 성심당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더 좋은 위치로 옮기셨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독립 책방들이 지금 618곳이 책방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컨셉과 이야기가 다 다른 각각의 하나의 책 같은 서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본 것보다 저도 앞으로 가보아야 할 서점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시길 끝나서 바랍니다. 이 동네 서점들을 다 가볼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제가 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독립출판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독립출판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립출판물은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책을 제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이나 소수그룹이 기획, 편집, 인쇄, 제본해서 책을 출판하는 걸 말해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일종의 인디문화, 출판계의 인디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인쇄하고 또 판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작가의 성향이나 개성이 뚜렷한 출판문이에요. 그래서 판형도 되게 다양하고 획기적인 편집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량으로 책을 찍어내다 보니까 가능한 실험적인 편집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권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건에게 소개해드릴게요. 되게 많네요. 네, 이렇게 판형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작은 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쪽프레스에서 나온
이렇게 쪽처럼 한 쪽짜리 책이에요. 아. 이런 컨셉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네. 만화도 있고 네. 쪽으로 있는 기호라 그래가지고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편지 봉투 안에 약간 엽서를 막 여러 장 넣어가지고 책을 네.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거든. 아코디언 형태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만화를 네. 볼 수 있는 쪽 만화 같은 거예요. 아, 이런 걸 쪽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프레스 출판사 이름도 쪽프레스예요. 이게 되게 독특하죠,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네. 오로지 평양냉면에 대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안에 편집 내용을 보시면은 편집된 걸 보시면 이렇게 평양 면발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편집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있고. 안에는 내용이 다 평양냉면에. 네, 다 평양냉면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아, 아니 이게 쪽수가 꽤 돼 보이는데 네. 이거를 평양냉면에 대한 얘기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읽다 보면 근데 저도 평양냉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청주에서는 이런 평양냉면을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 한 그릇 한 사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지에도 평양냉면이 예쁘게 들어있고. 그렇죠. 좋은 맛이란 반드시 담백한 것이라는 이런 저자의 지론도 있고 보면 이게 서울에 평양냉면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책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덮고 있는 책사계 안에 보니까 네. 지도가 들어있네요. 제가 가본 곳은 또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우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매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이 책은 되게 여기 앞에도 보시듯이 타는 쓰레기라 그래가지고 망한 여행 사진집이라고 이런 책도 있어요. 약간 팜플렛 같은 느낌의 팜플렛 같은 조그마한 느낌인데 책인데. 사진이 이제 다 여행 사진 가면은 모든 사진이 다 잘 나올 순 없잖아. 그죠. 망한 사진들만 모아가지고 낸 사진집인 거죠. 아, 약간 그 온라인에 망한 고양이 사진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산 책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 책은 한 연남동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했는데 지금은 그 책방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쉽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의 길이나 네. 저 청소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 책이에요? 네, 이런 책들은 이 저자만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들어가 있는 에세이인데 이런 책들은 또 대형 출판물에서 재출판이 되기도 했어요. 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대형 출판들이 이 책을 보고 책을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판형 그 일반적인 책의 모형으로 다시 재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가끔 되게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이럴 때 독립서점을 갔는데 내가 정말 딱 읽고 싶어했던 이야기였어 하면은 제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추천드리는 게 되게 마음에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판형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57일간의 산티아고를 여행한 여행기 책인데 여행기? 보시면 보통 여행책들에는 사진이 되게 많고 글은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진이 모두 되게 조만한 한 2cm, 3cm 정도의 네모나게밖에 없어요. 사진은. 좀 과장하면 엄지손가락 한 2개? 2개 정도의 사진만 있고 아. 내용과 거기 그 여행지에서 쓴 편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네네. 이런 거는 소량으로 제작해 할 수밖에 없는 판형이거든요. 아, 네. 보통 이렇게 줄글들이 있다면 가로로 이렇게 있다면 또 세로로 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려면 대량으로는 제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디 출판의 매력이다. 네, 이게 바로 매력이다. 그리고 요거는 시집이에요. 아, 이거 외형이 되게 예쁘다. 우리 집에서 자요라는 그러니까 좀 유명한 태재 분이 지은 책인데 이거 되게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독립책방들이 여기 ISBN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바코드가 있어야 전산에도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죠. 네. 보통은 이런 게 없는데 인기 있는 독립책방들은 이렇게 ISBN도 아예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출판사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천차별말이에요. 이렇게 막 여행책, 요리책도 있고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원래는 구하기 힘든 책이었어요. 지금은 재발매가 됐지만 옛날에는 구하기 힘든 책이었는데 그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하지 못하는 책이었는데 그때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사왔던 책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티셔츠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먹는 한 끼 접시를 담은 책인데 이름이 소소? 네, 이거는 소수 시리즈고 이분의 이름은 이나 피스케어입니다. 이나 피스케어라는 분이 그리신 있고 옷은 이제 그분이 그리신 캐릭터를 입고 오신 거고 그림체가 좀 달라요. 이런 그림체가 있고 이런 귀여운 그림체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덕질을 하고 있는 작가분인데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으로 선물 받은 독립책
출판이에요. 네. 이것도 받은 지 이제 한 7년 넘은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독립 출판을 알게 됐거든요. 이것도 보면 뒤에 ISBN도 없고 걱정일기라는 네.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애슝이라는 애슝. 네,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네. 그림 일기처럼 한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한쪽에는 일기를 약간 시 같기도 하고. 책을 딱 펼치면 왼편에는 뭐 일기나 시 같은 게 있고 오른편에는 거기에 맞게 일러스트를 직접 그리셔가지고. 네. 이것도 2015년에 만든 거네요. 근데 이런 7년이 거는 아니라 5년이네. 왜 약간 실제로 개인이 또 만들 수 있겠네 집에서. 그쵸. 이게 독립출판의 묘인 게 이런 걸 보다 보면 나도 내가 책을 낼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뭐 용어가 있나? 이렇게 제본 이거를 뭐 떡제본인가? 그냥 이렇게 딱 그 접착제로만 딱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과 좀 다른 제본으로 이거는 약간 그 스테인플러라고 하잖아. 그걸로 책을 딱 집어넣은 느낌인데. 그리고 또 실제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게 크래프트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화일철 같은 거를 치는 그런 제형도 있어요. 독립출판의 특이한 점이 네.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군도 나중에는 이런 거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철학가, 인문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데 뭐 제가 누가 읽겠어 그걸. 아니 근데 제가 위에 말씀드린 책방에서도 이런 네. 독립 출판물들을 권장을 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스토리지 북인필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부천에 오키로북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야말로 독립 출판계에 약간 엄청 커다란 메이저 같은 느낌? 메카구나. 거기는 똑같은 책도 되게 재미있게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워크숍에서 만든 되게 독립출판 엄청 유명한 독립출판물들도 많아요. 네네. 뭐 인스타를 하러 도쿄에 온 건 아닙니다만 막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 제목만 들어도 되게 재밌는 책들도 많고 네. 그래서 언젠가 이군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네, 죽기 전에 한번 로또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런 책들을 또 제가 구매하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북페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북페어. 네. 딱 3군데만 알려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북페어는 서울 국제도서전이에요. 이곳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페어일 거예요. 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고 네. 이름만 해도 되게 큰 규모라고 느껴지시죠? 원래는 봄에 열리는데 올해는 가을로 연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죠. 아마 열려도 온라인의 형태로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서울국제도서전은 이제 전시, 세미나, 이벤트, 연속기획 등의 파트 등으로 나뉘어가지고 주최되는데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제가 왜 2011년에 페어를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그거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강연, 포럼, 대담, 뭐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가 논의되기도 하는 행사라서 생각해볼 거리가 많고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인사들도 와가지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미리 신청만 해두면 되게 기회가 엄청 좋은 그런 단순하게 그냥 책만 소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네,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대형 출판사들을 와서 책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네. 약간 그런 출판계의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낭독회도 하고 네. 사인회도 하고 네. 또 프로그램 통해서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기회도 있는 아주 소중한 행사였는데 네. 올해는 아마 비대면으로 열릴 게 너무 아쉽고 상황이 이러니까 네. 뭐 어쩔 수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미 열린 행사도 있어요. 바로 서울 아트북 페어라고 하는데요. 아트북 페어. 네, 위에서 이어마인드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AKA Unlimited Edition이라고 불리고 있고는 네. 되게 큰 행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서울 아트북 페어는 매년 11월에 일민미술관이나 북시립미술관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행사에 팬과 추정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팔로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언리미티드에 간다는 거는 하루 종일 줄을 선다는 것과
지갑과 통장이 털털 털린다는 것과 그 11월이니까 코트를 입고 가잖아요. 네. 그 코트 때문에 가뜩이나 어깨가 무거운데 그 책들을 산 것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무거워지다 보면 또 땀이 엄청 줄줄 난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리미트에는 그것만 생각나. 진짜 하루 종일 줄을 서거든요. 되게 다양한 장르의 독립 출판 창작자들이 1년 동안 제작한 창작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랑 함께 언리미티드를 위해서 만든 창작물들을 또 들고 직접 매대를 꾸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인기가 많은 매대는 진짜 사인회랑 사진회가 계속 열리는 거죠. 그 판매하는 매대이긴 한데 그곳이 바로 사인장이 돼가지고 네. 줄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오면은 아 진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소에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약간 이런 궁금증도 들 정도인데 그리고 또 원하는 책을 하려면 발이 빨라요. 그죠? 여기는 품절이 너무 빨라. 아, 소량이어서 그런가? 이런 작가들이 자기들의 인기를 너무 과소평가를 한 나머지 너무 들고 오는 양이 적은 거예요. 겸손하시구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게 이게 3일 동안 보통 진행이 된다 그러면 3일치를 나눠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구하려면 첫째 날에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오픈 한 2시간 전에 가도 앞에 입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이 서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언제죠? 그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매주 있었던. 그때? 네, 그때는 정말 저 줄이 이 줄이 맞나? 시위 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헷갈릴 정도로 줄이 많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구하려면 항상 두드려야 된다고? 그쵸. 자신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쵸. 그리고 또 아트북 페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게 네. 책뿐만 아니라 각종 그림들이랑 전시, 볼거리도 많아가지고 네네. 정신을 바짝 붙잡고 있어야지 파산을 하지 않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또 포스터, 도록, 지도, 페어 기념품들도 또 감각 있게 제작이 돼요. 네. 유어마인드라는 곳이 되게 엄청 그런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념품 자체줄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일찌감치 오프라인 행사를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Unlimited Edition 12 at Home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페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열렸어요, 이미. 네. 바로 이틀 전에 끝이 났는데요. 네. 9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매 페이지가 열렸었는데 구경은 25일부터 가능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미리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얼리미티드답게 사이트 구성이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책 표지가 랜덤하게 크기도 랜덤하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 온라인으로 구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책의 정렬 순서가 또 바뀌고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키워드, 제목, 출판사 별도로 찾아볼 수 있어서 편의성도 챙기고 이런 얼리밋만의 행사 그런 색깔도 챙기고 네. 이렇게 되게 똑똑하게 사이트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줄 서서 보지 않아도 집에서 누워서 책을 구경하니까 편하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9월에는 북스라 그래서 책만 구매를 할 수 있었고 10월에는 프린트라 그래가지고 위에 미술 전시 도록도 판매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10월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올해는 집에서 편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지만 이렇게 소개책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지름신이 오진 않아가지고 경제적에도 굉장히 여유로웠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얼리밋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이책과 서점, 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보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서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니까 종이책만 고집해서는 읽혀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현실이 그러니까. 되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요즘 또 소리로도 많이 들으니까 저만 해도 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북튜버들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이 들고 또 저는 메일링 서비스도 즐겨 하거든요. 메일링이 뭐죠? 이제 그 작가들이 짧은 글을 보내주는 거예요. 짧은 글이나 인터뷰를 메일로 구독을 하면 한 달 단위면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100일이면 100일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글을 보내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A4 용지로 3장 정도의 분량이
그 분의 작가, 그 메일링 서비스를 하시는 작가분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만족감이 든대요. 그걸 읽으려면 한 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에 이만큼 읽었다 이런 만족감이 드는 분량이 그렇게 A4 용지 3장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의 글이 이렇게 메일로 오거든요. 한 달에 구독료 10,000원을 내면은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구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종종 신청을 하고 뭐 형태는 달라져도 되게 읽기는 계속 되니까 네네. 뭐 언젠가 드라마 속 교보서처럼 연애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책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 약간 먼 미래예요. 네. 근먼 미래인데 거기서 그 종이책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약간 구시대 물건처럼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미 옛사람이지라 종이책이 좋고 또 다양한 종이책이 출판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네. 누릴 것은 누리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3번째 서랍 속의 종이책들을 알려드렸는데 제 소개를 듣고 주변에 동네 서점에 여행하듯이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책이자 이제 여행지자 여러 가지를 좀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좋았고 좀 독립 출판 이런 것도 생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신선하네요. 네. 빌려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게 약간 우리가 방송하는 거에 좀 정의에 좀 맞지 않나. 서로가 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낱낱이었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자, 저는 다시 숨어있기 좋은 방으로 떠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각자만의 숨어있기 좋은 방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봐요. 네.